그렇다면 바로 네 번째 주제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주제, 틱톡 75일 유예입니다. 틱톡 관련해서는요, 또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의 진행, 또다시 75일간의 유예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네. 이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제 틱톡을 뭐 이렇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압박과 거래라는 어떤 트럼프식 전략이 또 재가동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틱톡을 단순히 금지하면서 어쨌든 집행하거나 이런 유예하는 게 아니라 이는 법을 이제 무기처럼 들고 있지만 이제 유예는 중국산 전 제품을 이제 추가 관세를 발동하면서 바이트댄스가 사실은 이제 틱톡 법 매각한을 유예하면서 이제 약간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중개 간의 이제 협상을 틱톡을 딜 테이블 타임에 올려놓겠다는 뜻을 이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낮춰줄 테니까 틱톡을 넘겨라라는 트럼프식의 약간 협상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틱톡을 이제 어떤 관세의 어떤 약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어쨌든 약간 메시지나 메뉴로 올려놓은 것 같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좀 있고요. 중국에 대한 이중 메시지도 약간 던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제는 강화하되 판은 깨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트럼프는 강경한 메시지를 늘 하지만 틱톡은 어느 정도 살려줄 수 있다. 라는 여지를 좀 남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이는 약간 중국에서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 내 협상력을 유지하는 어떤 전략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전략의 어떤 대가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주권과 글로벌 줄타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미국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통제기구로 이걸 간주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틱톡은 알고리즘을 미국에 넘겨주는 걸 기술 주권을 포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존중은 해주는 겁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어쨌든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이 유예는 단순히 단장은 부수지 않겠지만 계속 긴장을 유지하면서 압박한다라는 디커플링 전의 심리전을 구조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면서 어쨌든 결론을 좀 요약하자면 틱톡 유예는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미중 간의 어쨌든 디지털 권력을 미래를 둘러싼 협상의 어쨌든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면 데이터 주권 간의 어쨌든 전략의 격전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중 무역의 어쨌든 전략의 협상의 칩이라 약간 틱톡이 칩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칩으로 어쨌든 전략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법의 실효성과 어쨌든 행정부의 집행권에 관해서 이제 충돌이 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글로벌 어쨌든 기업 간의 혼합의 어떤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법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틱톡은 앱스토어에 재등록을 하는데 이제 한 달 이상 지연이 되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요걸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더 시간을 벌면서 요 부분을 이제 글로벌 기업 간의 정치적 생존 가이드라인을 이제 보면서 이걸 좀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틱톡의 집행 유예는 이제 기술 패권, 데이터 주권, 외교 협상력이나 세 축을 이제 충돌하는 사건으로 좀 보면서 요거는 이제 글로벌 인터넷에서 미래와 주권을 경계에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생각하면서 요걸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니까 미중 협상의 주축으로 틱톡이 꼽혀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틱톡 유예는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미중 간의 디지털 권력의 미래를 둘러싼 협상의 포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 데이터 주권의 결론도 어떻게 이어질지 조금 궁금한데 이에 대한 결론, 틱톡의 운명은 어떻게 좀 결론 날까요? 일단은 정치적 합의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계속 이제 이 틱톡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욕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자신에게 당선에 유리하게 됐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매각 합의 성사된 다음에 미국 내 존속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소는 이런 겁니다. 틱톡이 미국 내 운영권이 미국 투자자나 다수의 어떤 지분 구조로 전환이 된 다음에 바이트댄스는 소수 지분만 갖고 그다음에 경영권 포기 형태로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사를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미국에 맞춘 형태로 하고 별도로의 분리 제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내 서비스를 유지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트럼프는 협상은 이미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술 안보 프레임을 갖는 거 그다음에 중국은 일부 체면을 잃지만 틱톡을 글로벌 형태를 유지하는 이 형태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이제 알고리즘 일부를 이제 불허하고 있지만 요거를 어쨌든 좀 유지를 해달라. 체면을 세워줄 테니까 요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 의회 강경파들이 바이트 댄스가 조금이나마 남아 있으면 불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걸 설득해야 됩니다. 요 부분이 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좀 안 되면 매각 실패를 하게 되면 강경 퇴출이고 플랫폼 차단됩니다. 요것도 배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강경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최종 협상으로는 이제 바이트 댄스를 퇴출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틱톡은 앱스토어가 퇴출이 되고 클라우드 호스팅이 차단이 됩니다. 바이트 댄스는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국과의 디지털 국경이 이제 차단이 되게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그 양국이 그 극단의 그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양국이 이제 그 관세도 극단을 치닫게 되는 이런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타협점의 연장전이 됩니다. 계속 무기한 유예가 될 것 같고 서서히 약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요것도 좀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유예가 계속되면 약간 이런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요거는 시간 벌기 전략인데, 요게 75일 유예가 됐는데 또 유예될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틱톡의 미래입니다. 75일 이후에는 어떤 전망을 맞이하게 될지 저희가 계속 이슈를 통해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